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성들이 발기력이 약해졌을 때 꼭 확인해 봐야 될 혈액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이 발기가 약해졌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신호를 기초로 해서 음경으로 내려가는 음경 동맥이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건강하려면 뇌에서 신호 활동이 충분히 존재해야 되고, 그 신호를 받는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 활동에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지표를 확인해야 되고, 또 혈관이 건강하게 확장하는데 방해를 줄 만한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기라고 하는 건 그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경학적인 원인, 또 하나는 이제 혈관적인 원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신경학적인 원인의 어떤 인과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용이한 지표가 바로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얼마큼 건강한지, 그래서 혈관 확장에 무리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당, 하나는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발기력이 약해졌을 때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발기력이 약해진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또는 혈당, 여기에 관련된 지표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하셔갖고 한번 여러 가지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내가 어느 쪽에서부터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대강이라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건데, 저희가 콜레스테롤은 발기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미 제가 자료를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나쁜 물질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본질은 뇌하고 신경을 이루는 기초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세포를 만들 때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초 구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인지질, 콜레스테롤, 막단백질, 이런 것들이 모여야 세포막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으면 새로운 세포막 구성이 어려워지고 세포의 재생산이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담즙을 만들 때 그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지용성 비타민의 원료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신경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또 세포를 재구성하기도 어렵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나쁜 물질이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물질이다. 다만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될 때만 문제가 된다. 콜레스테롤이 깨져서 산화가 되면 혈관에 늘러붙어서 혈관벽을 손상을 시키고, 이 손상된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지 본질은 나쁘지 않다. 저희가 비유를 드리기로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부패되면 나쁘지 않습니까? 부패된 음식은 나쁘지만 부패되지 않은 음식은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콜레스테롤도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지 실제로 이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하다. 오히려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보통 160 정도 이하로 너무 낮게 콜레스테롤이 형성이 되면 뇌실질 구성하기도 어렵고요. 또 남성 호르몬을 기초적으로 구성하기도 어렵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성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의 생성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너무 다 160 이하로 낮으면 오히려 성신경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 성적인 욕구가 감퇴된다든지, 또는 성적인 충동감이 너무 약해진다든지, 또 그 충동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중간에 풀려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 이상은 나와야 이런 신경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볼 때 건강한 콜레스테롤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약간 높은 것이 성신경활동이 훨씬 좋습니다. 통상 한 240에서 260 정도가
보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성신경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00살 넘게 장수한다는 기록도 많이,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혈당. 공복혈당하고 보통 이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에 가시면 공복 상태에서 피를 뽑게 되기 때문에 주로 공복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죠. 공복혈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100 이하가 되면 건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126이 넘어가면 고혈당 상태다라고 봅니다. 126이 넘어가면 당뇨로 보는 거예요. 이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기본적으로 걸쭉해집니다. 혈액이 걸쭉해지면 혈관벽에 미치는 그 마찰 계수가 더 커지죠. 마찰력이 높아지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 혈액의 특성상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혈관 이동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혈관벽이 자잘한 상처가 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혈관 확장 물질이 유발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용케도 그날만 공복혈당이 살짝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1개월 또는 한 3개월 정도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혈당이 높았는지 또는 그냥 낮았는지 아니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지표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목적으로 장기적인 혈당 수준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로 우리가 당화혈색소치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보통 영어로는 HbA1c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한글로 상세하게 당화혈색소라고 적어준 것도 있어요. 어느 것이 됐건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혈색소, 적혈구의 일부가 당에 쪄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이 걸쭉하죠? 그 걸쭉한 혈액 안에 적혈구가 이제 당에 쪄들어 버려요. 그 쪄들어 있는 당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걸 살펴보는 건데, 통상 적을수록 좋겠죠. 5.6% 미만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보통 6.5% 이상인 경우는 당뇨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혈액이 아주 끈적거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6.9% 이상이 되면 그 끈적거림 정도가 심해져서 혈관벽에 실질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화혈색 수치를 봤을 때 6.9% 훌쩍 넘어서 7%, 8% 이런 숫자들이 보이면, 이게 끈적거리는 혈관 때문에, 혈액 때문에 내 혈관이 지금 손상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손상됐을 때는 이 큰 혈관, 대혈관, 어떤 동맥이라든가 대동맥이나 동맥, 이런 큰 혈관보다는 작은 세동맥 또는 미세동맥 또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터럭처럼 가는 이 혈관들은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감이 커지면서 쉽게 손상을 받아요. 그럼 모세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라든지 영양물질이 세포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손상을 받으면 어때요? 걸쭉하고 끈적거린 것이 손상도 받고 또 막히기도 하고, 그러면 산소나 영양물질이 그쪽으로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세포 쪽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잘 먹어도 세포가 산소라든가 영양분을 못 받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딜리버리가 안 돼서 문제를 받기 때문에 만성적인 피로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혈액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92%가 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 중성지방 같은 지질이 많이 떠다니면 안 돼요. 물하고 섞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많아지게 되면 혈관의 흐름에 저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걸쭉해지게 되는데, 이 중성지방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공복을 기준으로 하면 120 이하 정도로 내려오는 게 건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150이 넘으면 높은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아도 사실은 20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200 이상이 넘어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만큼 혈액이 걸쭉하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혈액이 걸쭉하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됩니다.
아까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산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가 되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걸쭉거리죠.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깨져요. 그러면서 이 콜레스테롤은 산화가 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늘러붙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도 낮고 중성지방도 낮다. 그러면 어때요? 혈액이 맑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맑고 혈관 흐름의 저항도 적고, 그러니까 혈액이 잘 흐르겠죠. 또 말단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도 손상받을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건강하고,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 공급도 세포 쪽으로 잘 이동하고 물질 교환도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나 혈당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요소들이 높아가지고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체가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요거를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쓰레기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물질이 바로 이 HDL입니다. HDL은 한마디로 우리 그 레카차가 고장난 차 끌고 가듯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흡착을 해서 담즙 형태로 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L 수준은 높을수록 좋아요. 이 HDL은 60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요건 40 미만이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이 HDL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가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죠. 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신뢰도 높은 예측인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HDL 지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HDL이 높다는 건 그만큼 혈관벽의 손상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고요. HDL이 낮다는 건 그만큼 혈관벽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HDL은 이 중성지방이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혈당 볼 때 당활색 수치가 이 혈당의 한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수준, 평균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HDL도 상당한 기간의 중성지방의 평균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산화가 높아지면서 HDL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중성지방하고 HDL은 마치 시소 같아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HDL이 소모가 돼서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눠봤을 때 이 비율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2 이하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대부분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게 3이나 4를 훌쩍 넘는 큰 숫자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대부분이 산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숫자가 커지려면 중성지방은 크고 HDL은 작아야 이 숫자가 커지고요. 반대로 이 숫자가 작아지려면 중성지방은 낮아야 되고 HDL은 상대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내 안에 있는 혈액의 어떤 점도도 낮고 혈액이 맑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혈관벽의 손상도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학적인 어떤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얼마큼 건강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혈관의 건강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혈당하고 중성지방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 혈당이나 중성지방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좋지 않은 숫자가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먹는 음식들을 교정을 하면 이 수치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발기력을 높이는 어떤 식이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큰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탄수화물류나 당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술도 좀 제한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성지방이나 혈당을 높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 라고 하는 원칙을 제가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계란이나 치즈나 육류나 생선류, 그 다음에 이제 섬유소가 많은 여러 가지 야채류들,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치들이 아주 이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걸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하루 이틀 실천하시고는 안 되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식단을 바꾸는 상태를 유지하셔야만
이런 수치들이 의미 있게 조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나이가 젊은 분들도 이 수치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발기 문제로 내원하신 경우에도 이 콜레스테롤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마른 듯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부분들은 혈액검사 등은 뭐 내과라든지 뭐 기본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검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깐깐하게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발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오늘 말씀드린 이 지표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발기력이 떨어졌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그 지표들, 혈액 지표들에 가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